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제가 부산에 살다 보니 부산이나 아래쪽에 있는 경매 물건들을 위주로 자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경기도에 위치한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찰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 하는 느낌으로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주택이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토지는 81평, 건물은 133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 앞에 차고가 있고요. 층마다 설치된 이런 큰 통창문들이 개방감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1층 테라스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자, 2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층처럼 보이는 이곳이 지하 1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층이고요.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1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설명드렸던 테라스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정원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난간이 보이죠? 이 난간을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2층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정도 공간이 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탑이 있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한번 볼게요.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3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이는 긴 창문 같은 경우에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죠? 그리고 창문의 형태나 전체적인 주택의 모습을 봤을 때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주 보이는 형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요즘이라고 한다면 어떤 건축물들이 많이 보이는지, 지금 보이는 이런 주택들처럼 담장이 높고 좀 프라이빗한 이런 건축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계석을 조경으로 해서 다소 오픈된 느낌을 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내부 도면을 한번 살펴보면 밖에서는 1층으로 보이던 곳이 사실은 지하 1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차고로 들어가면 차량이 2대 정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나오네요. 그리고 옆에는 서재, 뒤에는 창고가 있네요.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서재 같은 공간은 굳이 서재가 아니더라도 뭐 개인적인 취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보여서 개인만의 작업 공간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층을 보시면 이쪽이 차고로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이쪽 방향이 대문입니다. 이렇게 사진과 같이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들어가면 현관이 있고 주방, 거실, 안방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에는 가족실이라고 해서 거실과 비슷한 곳이 있고 방이 3개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혀진 숫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발코니를 확장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건축물 대장에는 표시가 되지 않는 제시외 건물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제시외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옥탑입니다. 이 다락이에요. 이 다락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은 사실 여기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의하셔서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택 경우에는 2017년도에 지어진 7년 정도 된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펴본 주택의 감정 금액은 얼마로 평가가 되었을까요? 감정 평가된 금액은 39억 8천만 원입니다. 현재는 1회 유찰되어 27억 8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전에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위례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이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자리 잡은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고급 전원주택들이 밀집해 있어요. 도로도 일방 통행이 아닌 불편함이 없도록 한 10m에서 12m 도로들로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 넓은 도로가 있다 보니까 갓길에도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가지고 앞으로는 대단지 아파트, 뒤로는 산으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높은 건물과 산 사이에 숨겨진 작은 동네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산을 끼고 있는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프라이빗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데, 지금 오늘의 해당 주택의 경우에는 이 전원주택 단지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공뷰를 보시면 단지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자, 오늘의 주택 바로 보이지 않나요? 바로 여기입니다. 딱 중간이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인근에 남위례역이 있는 역세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길로 쭉 올라가게 되면요. 수도권 제1순환도로 그리고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바로 인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학교 문제도 걱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시면 이 일대가 전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권이나 인프라는 잘 형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권 자체는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거래 가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애초에 전원주택 단지로 계획이 되었나 봅니다. 주택들마다 이렇게 반듯하게 구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면적이 작은 오차만 있을 뿐이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3년에 거래가 27억, 26억에 된 것을 볼 수 있고 18억도 있긴 있는데 좀 시기가 오래되었고 가격 상승분이 포함되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50억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비해 너무 고가 사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25억에서 30억 이 사이에 거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권리관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권리관계를 살펴보니까 임차인 권 씨가 있습니다. 보증금 15억 원의 전세로 거주하고 있네요. 권리 신고된 내용들을 봤을 때 등기부 등본상에 설정된 2017년의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낮은 후순위 권리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고 따라서 입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 또한 이 근저당권을 포함한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들은요. 경매 매각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전부 소멸되기 때문에 권리상 하자도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약 28억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유찰이 될 것 같고요. 다음 회차에서는 낙찰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에 위치한 고급 전원주택 경매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